여러분들 교재 93쪽으로 다시 가서 EDTA 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EDTA는 기본적으로 카르복시산 자궁기를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자리 리간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자리 리간드인데 거기다가 또 질소가 배위 결합하니까 2군데 더 결합을 해서 2군데의 질소가 또 결합해서 총 6자리 리간드다라고 정리가 되죠. 근데 이 산으로 따지면은 4개의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양성자산인 것처럼 볼 수 있죠. H 플러스를 1개 제공할 때 H 플러스를 양성자라고 하니까 1양성자산이라고 합니다. 1개의 산이 H 플러스를 2개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2양성자산. 1개의 산이 H 플러스를 4개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4양성자산. 1개의 산이 H 플러스를 6개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6양성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카르복시기만 따져보면은 이렇게 4양성자산이 될 수 있고 4양성자산이기 때문에 그때의 산 이온화 상수값 Ka가 Ka1, Ka2, K3, K4까지 4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Ka에 대해서 마이너스 상용도구를 취한 값을 우리가 pK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Ka가 pKa1부터가 아니라 뭐까지요? 3부터 6까지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EDTA가 6양성자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카르복시산 자궁기 하나하나가 산성자궁기예요. 거기다가 이 아민기, 이 질소가 비공유 신재성을 가지고 있다가 H 플러스를 또 결합하게 되면은 H 플러스가 총 몇 개가 떨어질 수 있어요? 6개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6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양성자산이고, 이가 4양성자산으로 봤을 때는 처음 2개 떨어진 것은 고려하지 않고 세 번째부터 6번째 H 플러스가 떨어진 것만 고려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EDTA가 이렇게 H 플러스가 6개가 결합한 6양성자산이 아니라 4양성자산인 형태로 됐을 때 주로 이 형태로 존재할까, 이 형태로 존재할 건가를 다시 볼까요? 먼저 반응을 보니까 왼쪽 형태로 주로 치우쳐 있어요? 오른쪽 형태로 치우쳐 있어요? 오른쪽 형태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 구조로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 EDTA는 카르복시산 자궁기가 4개였었어요. 4개였는데 여기 또 질소 자체가 염기성 자궁기죠. 그래서 이 질소의 염기성 자궁기 2개하고 산성 자궁기 4개가 서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보면은 질소하고 이 질소의 염기성 자궁기하고 카르복시산 자궁기가 서로 H 플러스를 주고받겠죠.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H 플러스가 이쪽으로 왔어요. 물론 이것이 결합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카르복시산 자궁기 4개 중에서 2개가 질소하고 결합하면서 이렇게 음이온이 되겠죠. 그때 왼쪽은 분명히 4양성자산인데 오른쪽 형태로 지배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오른쪽도 4양성자산입니까? 예, 맞아요. 카르복시산 자궁기도 산성자궁기이지만 암모늄 이온 자궁기도 H 플러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성 자궁기이기 때문에 오른쪽 형태도 4양성자산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DTA는요 4양성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6양성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산성 조건, 강산을 가하게 되면 강산에 있는 H 플러스가 결합해서 EDTA가 6양성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DTA가 중심금속 이온에 결합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에 H 플러스를 6개나 갖고 있어야 결합을 잘할까요? 또는 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4개를 갖고 있어야 결합할까요? 또는 H 플러스가 모두 떨어져서 모두 이 카르복시산 음이온 상태고 질소의 비공유 신재성이 있을 때 결합을 잘할까요? 예, 당연히 H 플러스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결합을 제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DTA는 EDTA 그 자체로만 따져본다라면은 마이너스 4가 상태일 때, EDTA 마이너스 4가 상태일 때, 이거는 H 플러스 하나도 결합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요거일 때 이 중심 금속 이온과 가장 잘 결합할 수가 있고, 따라서 EDTA가 H 플러스가 다 떨어지려면은 용액의 조건이 염기성이 돼야 될까요? 산성 조건이 돼야 될까요? 예, 염기성 조건이죠. 그래서 염기성 조건일 때 EDTA가 이렇게 이 H 플러스가 모두 다 떨어져서 마이너스 4가 상태로 되면서 잘 결합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EDTA가 중심금속 이온과 결합할 때는 보통 수용액의 조건을 염기성 조건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교재 93쪽의 아래쪽을 보니까 EDTA 착물의 특징이 나와 있죠. 자, EDTA 착물의 특징. EDTA는
한꺼번에 중심금속이온에 몇 군데에서 배위결합할 수 있다고요? 6군데 배위결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금속이온의 질소가 배위결합하고 또 카르복산 음이온 자공기 4개에서 배위결합하면서 완전히 세장 속에 있는 새처럼 가두어 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하게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람이 중금속에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은이온이나 납이온에 중독이 될 수 있고, 이런 중금속 이온을 제거할 때 의사 선생님이 EDTA를 처방해서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속의 금속 이온 중에서 중금속 이온이나 또는 칼슘 이가이온, 마그네슘 이가이온과 같은 그런 알칼리 토금속 이온이 용해될 때 EDTA를 거기다가 물속에 풀어서 용해를 시키게 되면은 그것들과 이 착물을 형성하면서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또 금속 이온을 수용액 중에서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개수를 살리는 것을 정량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한 자리 리간드는 중심 금속 이온에 2개가 결합했는지 4개가 결합했는지 또는 6개가 결합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EDTA는 무조건 중심 금속 이온의 산화수가 플러스 1가냐 플러스 2가냐 플러스 3가냐에 상관없이, 또는 중심 금속 이온의 사이즈가 작으냐 크냐에 상관없이 항상 1대1로 결합하면서 그 금속 이온의 개수를 정확하게 카운팅할 수 있는 정량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EDTA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94쪽 창문의 이성질체가 나옵니다.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그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관계입니다. 이 창물의 이성질체를 봤을 때 크게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 이성질체라는 것은요,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서로 다른 이성질체. 근데 입체 이성질체는 원자들의 연결 순서는 같은데 3차원적인 구조가 다르다 또는 입체적인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크게 결합 이성질체와 이온화 이성질체로 나누는데, 결합 이성질체와 이온화 이성질체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는 크게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광학 이성질체로 나뉘어지는데, 창물에서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기하 이성질체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4쪽을 볼까요? 94쪽 아래쪽에 보니까 원래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시스 트랜스 관계일 때만 기하 이성질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창물에 대해서는요, 교수님들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용어를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물을 공부하실 때는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창물에 관한 화학이 화학 전체 분야에서는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만 이 용어를 좀 헷갈리게 쓰고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정리해 볼까? 여러분들 교재 94쪽 아래쪽을 보니까 부분 입체 이성질체,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특히 시스 트랜스 관계일 때만 기하 이성질체라고 해야 되는데, 창물에서는 이 창물을 다루는 화학에서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용어하고 기하 이성질체라는 용어를 어때요? 그냥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하 이성질체로 잘못 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고서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만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자, 입체 이성질체는 크게 이렇게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광학 이성질체로 나뉘는데, 입체 이성질체라는 것은 분자식이 동일해요. 그리고 원자들의 결합한 순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거울상 관계이면은 광학 이성질체입니다.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면서 서로 거울상 관계가 아니면은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체 이성질체는 여러분들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광학 이성질체를 먼저 구분해야 돼요? 예, 거울상 관계 있냐 아니냐라고 하는 광학 이성질체를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거울상 관계이면 광학 이성질체, 거울상 관계가 아닌 입체 이성질체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창물에서는 그것을 기하 이성질체라고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94쪽에 동그라미 1번 먼저 결합 이성질체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구조 이성질체는 크게 결합 이성질체 그리고 이온화 이성질체로 나누는데, 여기 이 두 물질을 볼까요? 두 물질을 보니까 크롬이라고 하는 원소가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라는 원소가 5개가 있어요. 수소라는 원소가 15개가 있죠. 또 질소가 1개가 있으니까 질소 5개에다가 1개 있으니까 질소 6개, 여기도 질소 6개죠. 산소라는 원소가 2개,
그러니까 화학식은 완전히 똑같아요. 크롬이라는 원자수, 그 다음에 질소, 크롬이 1개, 질소가 몇 개? 6개, 수소가 15개, 그리고 산소가 2개라고 하는 화학식은 똑같은데, 분명히 이거 2개는요, 서로 구조가 100% 똑같지가 않아요.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100% 똑같다면은 그건 동일한 분자죠. 근데 100% 구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성질체 관계랍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다르냐를 봤더니 중심금속이 크롬 3가 이온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리간드가 6개가 팔면체 구조로 결합하는 것도 똑같죠. 암모니아 분자가 5개 결합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NO2-1가 여러분들 HNO3라고 하는 것은 질산이라고 하고 HNO2라고 하는 것은 아질산이라고 하죠. 칠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서 NO3-1가가 되면 칠산이온, 아질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서 NO2-1가가 되면 아질산이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질산이온이 문제예요. 여기도 NO2-1가 아질산이온이 결합하고 여기도 NO2-1가 아질산이온이 결합하지만 여기는 아질산이온에서 N쪽에서 바로 배위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질산이온에서 어느 쪽에서 O 쪽에서 배위 결합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순서가 달라지냐면은 크롬이라고 하는 원소, 질소라는 원소, 그 다음에 산소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크롬이라는 원소, 산소라는 원소, 그 다음에 질소예요. 다시 볼까요? 크롬, 질소, 산소의 결합 순서. 크롬, 산소, 질소의 결합 순서. 분명히 이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100%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리간드가 결합을 하는데 리간드의 결합 부위가 이쪽이냐 안 그러면은 이쪽이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리간드의 결합 부위가 달라서 다른 구조 이성질체 관계가 있다고 해서 결합 이성질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이성질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코발트 3가 이온이라고 하는 중심 금속 이온도 똑같아요. 질소의 개수를 볼까요? 예, 5개죠. 질소유기도 5개예요. 수소 개수 몇 개? 15개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라고 하는 원소도 1개씩으로 똑같아요. 황이라는 원소도 1개씩으로 똑같아요. 산소라고 하는 원소도 4개로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것들은 분자식이 똑같다, 화학식은 똑같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가 달라집니까? 예, 이것들은 염화이온이 배우자 이온으로 결합했느냐, 황산이온으로 이 배우자 이온으로 결합했냐에 따라서 그 결합하는 부위가 100% 똑같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 3가 이온을 보세요. 중심금속 이온인데 그때 암모니아가 5개가 이렇게 팔면체 구조 중에 5군데 배위 결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염화이온이 리간드로 결합하고 황산이온이 배우자 이온이죠. 염화이온이 리간드, 황산이온이 배우자예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황산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서로 뒤바뀌어가지고 황산이온이 리간드로 결합하고 염화이온이 바깥쪽에 있는 배우자 이온으로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순서를 봤을 때 코발트 염소 황이냐, 코발트 황 염소냐 순서가 달라졌죠. 구조 이성질체는요,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다른 이성질체를 말합니다.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다르긴 다른데 한 개의 리간드가 이쪽 결합하느냐 저쪽 결합하는가가 아니고 아예 리간드 종류 자체가 배우자 이온하고 서로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배우자 이온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해서 이온화 이성질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구조 이성질체는 크게 결합 이성질체와 이렇게 이온화 이성질체로 나눠질 수 있고, 결합 이성질체에 대한 설명이 이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이온화 이성질체에 대한 설명이 동그라미 2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5쪽을 보면은요, 평면 사각형 형태의 창문에서의 이성질체, 그리고 정사면체 형태에서의 입체 이성질체, 그리고 팔면체 창문 형태에서의 입체 이성질체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